한참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 먹고 와서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많죠. 바로 주간 졸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인지 기면증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주간 졸음이라면 첫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아마 수면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의 커피 소비량도 상당히 많고 청소년들의 에너지 음료 소비량도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죠. 하루에 4시간씩 수면을 취한 상태로 일주일만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하는 수준의 굉장한 집중력 저하가 있습니다. 지금 0.08%만 넘어도 면허 취소잖아요. 0.1%면은 진짜 많이 취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에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 안팎 정도로 수면 전문가들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이고 개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수면 요구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나한테 적절한 수면 시간은 오롯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자유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휴가 기간에 대략 내가 어느 정도의 수면을 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시고 또 TV 시청이라든지 유혹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주변에서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또는 1시간 정도만 수면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낮 시간에 훨씬 더 주간 졸음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절을 해봤는데도 특별히 효능을 보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수면다원 검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나는 전혀 코를 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골고 코를 골다 말고 갑자기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서 순간 뇌가 잠에서부터 깨어나게 됩니다. 대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호흡이 멈춰도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순간 뇌는 바로 다시 각성 상태로 돌아오면서 숨을 쉬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깊은 수면의 단계까지 들어갔던 뇌는 곧바로 깨어나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깊은 잠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수면의 질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바로 주기성 하지 운동장애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항상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고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의 이완하는 활동들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만성적인 요통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면서 다리에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쪽 저쪽 뒤척이다가 또 잠에서 깨어나거든요. 완전히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얕은 수면으로 올라가는 반복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이 하지불안 증후를 치료할 수 있는 신경통약에 해당되는 약물이라든지 또는 도파민 계열의 약물을 아주 소량만 처방을 하더라도 쉽게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흔한 것이 바로 야간요입니다. 서 있는 시간 동안에 근육량이 부족한 하체의 힘 때문에 하체 부종 그리고 또 코어 중심의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려고 눕게 되면 이 부종에 쌓여 있었던 세포에 있는 물들이 전신을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방광 쪽으로 이제 수분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변 생성량이 눕기만 시작하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 가볍게 하체를 좀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높여놓고 누워있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면증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시상하부에서 생기는 오렉신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의 회로가 있는데요. 이 오렉신은 우리의 각성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 회로에 아예 오류가 생기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이 부분에 회로가 망가진 채로 태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일부 유전자의 결함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회로가 더 많이 망가져가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오렉신 회로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또 증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버스 주간 졸음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3점 만점까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최고 점수는 24점입니다. 10점 이상으로 체크가 되셨다면 병원에 오셔서 수면에 대한 치료 또 수면에 대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 제가 아침에 싸갖고 온 주스거든요. 바나나 그리고 우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견과류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제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갈아서 출근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는 중간중간에 오전 시간에 제가 이걸 마시거든요. 이런 재료들을 오전 중에 많이 섭취해 준다면 이것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멜라토닌까지 많이 촉진시켜 줄 겁니다.